백악관 선임 고문에서 마이애미의 펀드 매니저로 제러드 쿠시너가 공직을 떠나자마자 정말 화려하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어떻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누구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았는지 그 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조 7천억 원.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돈인데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궁금한 건 바로 이거죠. 아니, 왜 하필 사우디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백악관에서 나온 지 고작 6개월 만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담은 그릇, 바로 제러드 쿠셔너가 만든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쿠슈너가 2021년에 세운 투자회사인데요. 겉으로 내세운 목표는 아주 그럴듯해요. 미국과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를 잇는 투자 다리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근데요, 이 멋진 말 뒤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돈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요. 결국 딱 한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보세요. 2021년 1월에 쿠셔너가 백악관에 나왔어요. 근데 바로 6개월 뒤 7월에 회사를 차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20억 달러 투자를 받았다는 게 공개되죠. 공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이렇게 거액을 투자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정작 돈을 주는 사우디 국부펀드, 그 내부 심사단은 이 투자를 완전 반대했다는 거예요. 내부 메모를 보면 모든 면에서 불만족스럽다 하면서 쿠셔너는 경험도 없고 수수료는 너무 비싸다고 대놓고 지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의 반대는요, 딱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죠. 네, 맞아요. 쿠셔너가 백악관에 있을 때 온갖 국제적인 논란 속에서 감싸줬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가 직접 투자해라고 결정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논란 많은 돈, 이 막대한 자금은 과연 지금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요? 쿠슈너 펀드의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죠.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죠. 딱 보세요. 펀드 자금의 압도적인 부분, 무려 80%가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온 돈입니다. 나머지 20%도 UAE나 카타르 같은 다른 중동 국가 돈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펀드는 중동의 오일머니로 굴러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어디에 투자했는지 보면 이들의 큰 그림이 보여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스라엘의 엄청 큰 금융회사 피닉스 파이낸셜 지분을 거의 2배로 늘린 건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사우디 국부펀드의 돈으로 이스라엘 핵심 기업에 투자한다? 와, 이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독일 피트니스 기술 회사나 샌프란시스코 AI 스타트업 같은 곳에도 투자하면서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525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2조 원이 넘어요. 대체 이 돈은 또 뭘까요? 이게 바로 쿠슈너의 펀드가 세계적인 게임 회사죠. 일렉트로닉 아츠 EA를 인수하려고 불렀던 가격입니다. 물론 성공하진 못했지만 만약 이게 성사됐다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차익 매수가 될 뻔했어요. 실패하긴 했지만 이 시도만 봐도 이 사람들의 야망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돈과 야망 뒤에 가려진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조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림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백악관에 있을 땐 사우디 왕세자를 열심히 옹호해주고 백악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 왕세자가 관리하는 펀드에서 2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공직을 이용한 대가성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그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어피니티는 지금까지 운용 수수료로만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어요. 그런데 정작 투자자들한테 돌려준 수익은? 보시는 것처럼 빵원입니다. 수익은 하나도 못 내면서 수수료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이 구조. 이게 정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비판이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심지어 공화당 소속의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까지 나서서 쿠셔너가 윤리의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하원과 상원 양쪽에서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쿠셔너가 공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했는지를 파고 있고, 상원에서는 이 거액의 투자가 혹시 외국의 입김을 키우려는 시도는 아니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쿠셔너의 어피니티 파트너스 이야기는요, 그냥 단독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트럼프 가문 전체의 사업 방식,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고 봐야 해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트럼프의 다른 가족들도 정보와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회사들에서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남인 돈 주니어가 자문으로 있는 드론 회사는 그가 합류한 직후 미군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쭉 놓고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사업, 그 경계가 아주 희미해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윤리감시단체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와 수십억, 수백억 달러짜리 비즈니스를 같은 가족이 주무를 때 우리는 과연 공적인 봉사와 사적인 이익을 나누는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